서화진은 참모총장실 앞에 섰다. 어깨 위 소장 계급장은 비가 내린 듯 무거웠고 정복의 견장은 수없이 다려왔지만 오늘은 유난히 반듯해야만 했다. 문 앞에서 한 번 숨을 고른 뒤 그녀는 조용히 손가락을 펴 주름을 다듬었다. 25년간의 군 생활이 이 짧은 제스처에 응축되어 있었다. 들어오시오. 낮게 울린 목소리에 문이 열렸다. 참모총장은 서류에 시선을 묻고 있었으나 고개를 들자 서화진과 시선이 마주쳤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해 북방 접경지역 작전계획 수립 완료했습니다. 참모총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결과였소. 요즘 작전사령부에서 자네 평판이 상당히 좋더군. 짧은 칭찬이었으나 서화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번졌다. 그러나 동시에 무겁게 드리운 그림자도 있었다. 남편 곽준서가 살아있었다면 그도 오늘 이 순간을 자랑스러워했을 것이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서화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숨이 크게 들이켜졌다. 아들이 내일 입대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화진은 발걸음을 멈췄다. 응접실 벽에는 검은 리본이 둘러진 액자가 있었다. 특전사에서 끝까지 곧게 버티다 전장을 떠난 남편, 곽준서였다. 그 옆에는 고등학교 졸업식 날의 윤민호 사진이 놓여 있었다. 아직 앳된 얼굴이었으나 그 눈빛은 이미 결연함을 품고 있었다. 군대는 위험해. 다른 길도 많아. 수없이 설득했지만 민호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훈련소 앞에서 다시 만난 아들은 이미 엄마보다 한 뼘이나 컸다. 단정한 눈매는 아버지를 닮았고 서투른 미소에는 젊은 각오가 배어 있었다. 힘들면 전화해. 엄마는 어디든 달려갈 수 있어. 민호는 웃었다. 괜찮아요. 장군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말에 서화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굳게 다짐했다. 군대가 너를 해치지 못한다. 아니, 해치게 두지 않겠다. 2달 뒤, 깊은 밤,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화면에는 발신자 불명이 표시되어 있었다. 여보세요? 서대위님 맞으십니까? 낮고 긴장된 여성의 목소리. 누구십니까? 저는 윤민호 일병과 같은 부대에 있는 군인입니다. 민호 일병이 선임들에게 심각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얼어붙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주부터 내무반에서 배제가 심해졌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했고 의무실을 가려 했지만 중대장이 막았습니다. 왜 익명으로 전화하십니까? 저도 군인입니다. 알려지면 저 역시 위험합니다. 하지만 제발 믿어주십시오. 뚝 끊긴 통화. 서화진은 두 손을 떨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10번의 신호 끝에야 연결되었다. 어머니, 훈련 중입니다. 민호야, 괜찮니?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잠시 침묵. 괜찮아요. 그냥 바빠서요. 그러나 목소리 끝은 흔들리고 있었다.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거지? 네, 걱정하지 마세요. 가봐야 해요. 뚝. 전화를 끊는 소리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아들의 억눌린 목소리, 숨기려는 떨림.
모성의 직감과 작전사 심리전 부서장으로서의 경험이 동시에 경고하고 있었다. 무언가 심각하다. 그날 밤 그녀는 수첩을 꺼냈다. 작전명, 구원, 목표, 윤민호 보호 및 부대 내 구조적 문제 해결. 군 인사기록을 열람하니 민호의 부대에는 군종 장교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것이 하나의 틈이었다. 오랜 인맥과 경험을 총동원해 서류를 조작했다. 소장에서 대위로의 강등. 이례적인 하강이었으나 어머니의 사명감 앞에선 불가능이 없었다. 백운 기지로 간다. 짧게 자른 머리, 검소한 군종 제복, 그리고 위장된 신분증. 그녀는 더 이상 소장 서하진이 아니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직급. 단 하나의 목적을 품은 군종장교 서하진 대위로 다시 태어났다. 백운기지 정문 앞. 바람은 거칠었고 맑은 공기 속에 쇠냄새 같은 긴장이 감돌았다. 병사들이 삼엄하게 서 있었고 검문은 철저했다. 서류를 건네자 행정병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봤다. 신임 군종장교입니까? 그렇습니다. 박재헌 중령님을 뵙고 싶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마주 앉은 박재헌 중령의 눈에는 경계심이 스쳤다. 갑작스러운 전출이군요. 중앙에서 직접 군종을 보내다니. 우리 같은 외진 부대를 특별히 신경 쓰는 모양이요. 서화진은 차분히 대답했다. 최근 병역 내 사건이 잦아 군 전체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상담사 자격도 있어 병사들의 정신 건강을 돌보러 왔습니다. 박재현은 어깨를 으쓱였다. 우리 부대엔 별 문제 없소. 하지만 규정대로 지원은 받지요. 배정받은 공간은 낡은 책상과 의자, 성경책 몇 권이 전부인 작은 방이었다. 그러나 그녀에겐 충분했다. 임무는 단순했다. 관찰, 파, 기록, 그리고 구원. 식당에서 첫 끼니를 먹으며 그녀는 병사들을 살폈다. 그 속에서 드디어 아들을 발견했다. 민호는 혼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고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으나 참았다. 지금은 어머니가 아니라 장교로 있어야 했다. 대신 차분히 다가가 말을 건넸다. 예병, 식사는 맛있습니까?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순간 그의 눈에 담긴 공포가 서화진의 심장을 찔렀다. 아들은 경직된 채 일어나 격리했다. 네, 대위님. 민호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를 알아본 것이다. 그녀는 눈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앉아서 계속 식사하게. 나중에 상담실로 오게. 서화진이 자리를 뜨자 민호의 테이블에 병사들이 몰려왔다. 그중 선임인 장아림 병장이 어깨를 세게 잡았다. 야, 윤민호. 군종 장교님이랑 무슨 사이야? 벌써 일러 바쳤냐? 민호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냥 인사하신 겁니다. 장아림은 비웃었다. 그래? 귀엽네. 근데 기억해라. 우리 중대 일은 우리끼리 해결하는 거야. 알지?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서화진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이제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분명한 현실이었다. 아들은 위험 속에 있었다. 그날 오후 상담실 문을 두드린 이는 민호가 아니었다. 실례합니다. 들어온 이는 행정반의 유다온 중사였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왔습니까?
그녀는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소장님, 제가 그날 전화를 드렸습니다. 유다온 중사는 문을 닫자마자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소장님,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서화진은 순간 숨을 고르며 그를 바라봤다. 어떻게 정체를 알았을까? 유다온은 곧장 대답했다. 제가 인사기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소장님이 휴가를 신청하시고 바로 우리 부대에 군종장교 대위로 부임하셨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분명했죠. 서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러나 유다온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저도 군인이고 더는 이 상황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작은 USB를 내밀었다. 여기 있습니다. 김아린 병장이 후임들을 괴롭히는 단체 대화방 캡처. 윤민호 일병이 늦게까지 청소하는 사진. 서기문 상사가 얼차려를 강요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서하진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단순한 군기잡기가 아니야. 명백한 가혹행위다. 중배장은 알고 있습니까? 유다온은 씁쓸하게 웃었다. 알고도 모른 척합니다. 요즘 애들이 예민하다며 넘어가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서기문 상사입니다. 그가 이 부대의 실질적인 권력자예요. 그가 찍으면 누구도 버틸 수 없습니다. 서화진은 눈을 감았다. 남편 곽준서의 말이 떠올랐다. 부당한 대우에 침묵하지 마라. 좋습니다. 같이 해결합시다. 그날 저녁 상담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민호였다. 대위님, 상담하러 왔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눈빛엔 분노와 당혹감이 교차했다. 민호야. 서진이 입을 열자 민호는 재빨리 막았다. 어머니, 여긴 왜 오신 거예요? 소장이 어떻게 대위로 위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다들 알게 되면 어머니도 저도 끝장입니다. 서화진은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호는 몸을 빼며 뒤로 물러섰다. 엄마는 날 믿어주지 않는군요. 저는 다 견딜 수 있습니다. 군대는 원래 이런 곳이에요. 아버지도 버텼잖아요. 아니야, 민호야. 이건 군대의 본질이 아니다. 너는 모욕을 받을 이유가 없어. 민호는 차갑게 웃었다. 장군이라서 모르시는 거예요. 보통 병사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그 말에 서하진의 가슴이 찢어졌다. 어머니로서의 고통보다 더 깊은 것은 아들이 세상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후 식당에서 서하진은 우연히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서기문 상사가 민호의 어깨를 꽉 잡고 귓속말을 했다. 민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목사님, 우리 민호 일병이 요즘 영적 지도가 필요한가 봅니다. 어떤 실수 때문입니까? 사소한 정리정돈 문제죠. 서기문은 비웃듯 말하며 민호의 어깨를 더 강하게 눌렀다. 잠시 후 민호는 작게 속삭였다. 어제 장아린 병장이 후임 물건을 훔쳤습니다. 제가 봤는데 서기문 상사가 저한테 잊으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은폐와 협박이 작동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하진은 유다온과 비밀리에 만났다.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으로선 상부에 보고해도 그냥 군기잡기로 치부될 겁니다. 유다온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진료 기록, 휴가 신청서, 상담 일지. 특히
자살 시도를 했던 이대호 병사의 기록엔 조작 흔적이 많습니다. 위험하지만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22시 이후 행정실에서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직접적인 현장 증거예요. 녹음이나 영상이 필요합니다. 서하진은 망설였다. 위장은 이미 위험했다. 그러나 어머니이자 군인으로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좋습니다. 그럼 저는 병사들의 상담을 통해 증언을 모으겠습니다. 유중사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다음 날 그녀는 상담실 문을 열었다. 처음엔 병사들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다. 두려움, 망설임, 감춰진 고통. 서화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다른 병사를 불러내 차분히 대화를 이어갔다. 작은 질문, 따뜻한 눈빛, 때로는 침묵으로 기다려주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마침내 한 이등병이 입을 열었다. 사실 우리 내무반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떤 문제입니까? 장아린 병장이 후임들한테 돈을 빌려가는데 안 갚습니다. 거절하면 얼차려를 줍니다. 지난주에는 제 월급 10만 원을 가져갔어요. 서화진은 조용히 녹음기를 켰다. 그런 일을 당한 병사가 너뿐이니? 아닙니다. 다들 당해요. 특히 윤민호 일병이 심하게 당합니다. 어제는 밤새 화장실을 칫솔로 닦게 했습니다. 서화진의 주먹이 떨렸다. 그러나 목소리는 냉정하게 유지했다. 서상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 당연히요. 오히려 장병장에게 애들 잘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외출할 때 술, 담배도 시킵니다. 녹음은 끝났다. 하나의 증언이 확보되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늦은 밤 민호가 상담실로 찾아왔다.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밑은 퀭했다. 어머니, 상황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장아린 병장이 저보고 너희 어머니가 누군지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상사가 저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서화진의 표정이 굳었다. 정체가 노출될 위험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호야, 이제 그만 나가자. 위험해질 수 있어. 안 됩니다. 제가 나가면 다른 후임들이 더 심하게 당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아들의 눈빛은 아버지 곽준서를 닮아 있었다. 강직하고 포기하지 않는 결의. 서화진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하지만 단 3일만 더. 그때까지 증거를 모으고 바로 헌병대에 넘긴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는 힘겹게 웃었고 서화진은 그 웃음 뒤에 상처를 읽어냈다. 바로 그때 상담실 문이 열렸다. 아, 여기 계셨군요. 박재현 중령이 들어섰다. 윤민호 일병과 상담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서화진은 차분히 대답했다. 네, 중령님. 병사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일상적 상담일 뿐입니다. 박재현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한대위, 잠시 제 사무실에서 이야기 좀 합시다. 그녀는 민호에게 눈짓으로 먼저 가라고 신호했다. 그리고 중령을 따라 나섰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
박재원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다. 솔직히 말해보시오. 대위는 누구요? 서아지는 동요하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민호일병, 그리고 서상사와 장병장에 대해 유난히 조사하더군요. 대체 어떤 의도입니까? 긴장된 침묵. 서아지는 차갑게 응시했다. 저는 군종 장교로서 병사들의 고충을 듣는 겁니다. 가혹행위가 있다면 군 규정상 묵과할 수 없는 문제죠. 박재현은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조심하시오. 너무 깊이 파고들면 당신에게도 좋을 게 없을 거요. 사무실을 나오는 순간 서아지는 느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녀는 곧장 유다온에게 연락했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박중령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행정실에서 다시 마주했다. 유다온이 컴퓨터를 켜며 속삭였다. 여기 있습니다. 이대호 병사의 진료 기록. 원래는 구타로 인한 갈비뼈 골절이었는데 나중에 훈련 중 낙상으로 조작됐습니다. 서명은 박재헌 중령과 서기문 상사입니다. 서아지는 이를 악물었다. 명백한 증거 조작이다. 더 있습니다. 유다온은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휴가 신청 기록입니다. 민우를 포함한 몇몇 병사들은 모두 반려됐습니다. 그런데 장아림과 그 측근들은 같은 기간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며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 시간에 뭡니까? 서기문 상사가 서 있었다. 행정실한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서기문 상사의 두 눈이 매섭게 빛나며 두 사람을 훑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유다온 중사는 차분히 대답했다. 내일 종교 행사를 위한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예요. 서기문은 코웃음을 쳤다. 그의 시선이 곧장 서하진에게 꽂혔다. 한대위, 당신 정체가 뭡니까? 군종 장교치고는 지나치게 많은 것에 관심이 있군요. 서하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군 규정상 병사의 건강과 인권을 살피는 것은 제 의무입니다. 상사님, 혹시 숨기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서기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감히? 지금 누구에게 따지는 겁니까? 긴장된 순간 갑자기 행정실 문이 벌컥 열렸다. 상사님, 큰일 났습니다. 내무반에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장아림 병장과 윤민호 일병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서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곧장 복도로 뛰쳐나갔다. 내무반 앞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여러 병사들이 몰려 웅성거렸고 안에서는 고함이 터져나왔다. 서하진은 군중을 헤치고 들어갔다. 바닥에 쓰러진 민호의 입술은 터져 피가 흘렀고 장아림은 그 위에서 소리치고 있었다. 이 새끼가 감히 반항을 해? 누구 덕에 여기서 버티는 줄 알아? 세투아. 서하진이 외치며 앞으로 나섰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장아림은 당황했지만 곧 비웃었다. 목사님, 병사들 훈육은 내부 문제입니다. 끼어들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하진은 민호를 부축하며 단호히 말했다. 이건 훈육이 아니라 폭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걸 기록합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이미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서기문 상사가 뒤늦게 들어오자
장아림은 황급히 변명했다. 민호가 반항을 했습니다. 제가 교육하는 중이었습니다. 교육? 서아진은 냉정하게 응수했다. 군 규정상 폭행은 범죄입니다. 지금 당장 헌병대에 신고하겠습니다. 서기문이 앞으로 나섰다. 한대위, 부대 내부 문제를 밖으로 흘리면 당신도 가만히 있지 못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다. 그러나 서화진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맞섰다. 상사님, 저는 지금까지의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조작된 진료 기록과 휴가 명단에도 남아있더군요. 순간 서기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러나 그는 곧 이를 갈며 물러섰다. 그때 박재헌 중령이 급히 들어왔다. 무슨 소란이요? 서화진은 곧장 고개를 돌려 중령을 바라보았다. 중령님, 이 부대에서 심각한 가혹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박재헌은 눈을 가늘게 뜨며 낮게 말했다. 사무실로 따라오시오. 사무실 문이 닫히자 그의 태도는 돌변했다. 한 대위, 감히 우리 부대의 명예를 훼손하려 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오? 서화진은 차분히 답했다. 저는 이 부대의 명예를 지키려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겁니다. 박재헌은 책상을 세게 내리쳤다. 군대는 계급사회요. 선임이 후임을 관리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요즘 애들이 유약해져서 조금만 혼나도 가혹행위라 한다 이거요. 서화진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중령님, 관리와 폭행은 다릅니다. 규율과 학대는 다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상부에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재헌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으로 이를 악물었다. 조심하시오.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요. 그날 밤 서화진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제는 더 숨길 수 없다. 하지만 아직 증거가 부족하다. 헌병대를 움직이려면 결정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그녀는 수첩에 새로 적었다. 작전명, 구원, 2단계. 목표, 직접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 확보. 다음 날 그녀는 상담실에서 다시 병사들을 불렀다. 군 생활은 어떠니? 힘든 점은 없고?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조금씩 균열이 드러났다. 한 이등병이 눈치를 보며 속삭였다. 사실 장아린 병장이 우리 돈을 빼앗아 갑니다. 거절하면 밤새 얼차려를 줍니다. 얼마나 자주 있니? 거의 매주요. 지난번엔 제 월급 일부를 가져갔습니다. 민호일병은? 특히 심합니다. 어제도 화장실 바닥을 칫솔로 닦게 했습니다. 서화진은 녹음기를 켰다. 서상사는 이 사실을 알지? 네. 오히려 장병장에게 잘 관리하라고 합니다. 외출할 때 술, 담배까지 심부름시킵니다. 명확한 증언이 확보됐다. 이제 조작된 문서와 직접 증언 녹음이 모아지고 있었다. 저녁 무렵 민호가 상담실에 들어왔다. 어머니, 상황이 더 이상합니다. 장아림이 네 어머니 정체를 안다고 했습니다. 서상사도 저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목했어요. 서아진의 숨이 막혔다. 이제 시간이 없다. 민호야, 이젠 그만두자. 위험하다. 안 됩니다. 제가 나가면 다른 후임들이 더 당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의 눈빛은 곽준서를 닮아 있었다. 서아진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하지만 단 3일만. 그때까지 증거를 모아 헌병대에 넘긴다.
바로 그 순간 상담실 문이 열렸다. 한대위! 서기문 상사가 들어왔다. 눈빛은 예리했고 목소리엔 독이 서려 있었다. 당신은 군종 장교가 아니지요. 정체가 뭐요? 숨이 멎을 듯한 긴장. 그러나 서화진은 침착하게 응수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병사들의 고충을 돌보는 군종 장교일 뿐입니다. 서기문은 비웃었다. 민호일병과 유난히 가깝군요. 이유가 뭐죠? 아들이라서? 순간 서화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서기문 상사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민호일병과의 관계 대체 뭡니까? 아들이라서 저렇게 감싸는 겁니까? 순간 공기가 멎은 듯 정적이 흘렀다. 서화진은 가슴 깊은 곳에서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얼굴은 굳건히 유지했다. 근거 없는 추측은 삼가십시오. 저는 병사들의 정신 건강을 담당하는 장교일 뿐입니다. 서기문은 입꼬리를 비틀며 비웃었다. 곧 진실은 드러날 겁니다. 내가 두 눈으로 확인해 주지요. 그는 도전적인 눈빛을 남기고 사라졌다. 문이 닫히자 서화진은 의자에 앉아 깊게 숨을 내쉬었다.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 이제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그날 밤 그녀는 유다운 중사를 은밀히 불러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론 부족해. 결정적 장면을 확보해야 해. 유다온은 망설이며 물었다. 녹음으로는 안 될 겁니다. 직접적인 영상이나 사진이 필요합니다. 서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들이 후임을 괴롭히는 순간을 포착해야 해. 위험하지만 감수해야 한다. 유다온은 한참 침묵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제가 행정실 CCTV 접근 권한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삭제된 기록을 복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좋아. 그럼 나는 병사들과 상담을 이어가면서 현장의 증언을 더 확보하마. 다음 날 상담실에 들어온 한 이등병은 불안하게 의자에 앉았다. 사실 어제 민호일병이 장아린 병장 때문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일부러 물을 엎지르고 민호일병에게 닿게 했습니다. 다른 후임들은 억지로 침묵했고요. 서화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녹음을 시작했다. 그 장면을 본 병사는 몇 명이니? 거의 다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서상사가 장병장을 뒤에서 지켜주니까요. 증언이 이어질수록 퍼즐이 완성되고 있었다. 이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체계적인 가혹 행위, 은폐 구조다. 저녁 무렵 유다온이 서류철을 들고 찾아왔다. 소장님, 이걸 보세요. 그녀가 내민 것은 진료기록 사본과 휴가 승인 목록이었다. 이대호 병사 사건, 갈비뼈 병철이 후연 중 사고로 위조된 흔적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휴가 기록을 보면 민호를 포함한 몇몇 병사들의 신청은 반복적으로 거절됐는데 장아림과 그의 측근들만 규칙적으로 나갔다 왔습니다. 서하진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명백한 차별이다. 그리고 조작이다. 이제는 은폐할 수 없을 만큼 증거가 쌓였다. 그날 밤 내무반에서는 또다시 불길한 소리가 터져나왔다. 이 새끼, 감히 대답을 제대로 안 해? 장아림의 고함과 함께 둔탁한 소리가 이어졌다. 서화진은 서둘러 내무반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충격적인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민호가 무릎을 꿇고 있었고 장아림은 그의 어깨를 발로 차고 있었다. 주변 병사들은 눈을 피하며 침묵했다. 멈춰! 서하진이 날카롭게 외쳤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장아림은 흠칫했으나 곧 비웃었다. 대위님, 후임 지도 중입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민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에서는 피가 흘렀다. 서하진은 이를 악물며 말했다. 이건 지도가 아니라 폭행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게 기록된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녹화를 시작했다. 그 순간 서기문이 내무반 안으로 들어왔다. 한대위, 그만두시오. 이건 내부 문제요. 헌병대까지 끌어들일 필요는 없어. 사화진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상사님, 지금 당신은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도 방관하는 겁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떨군 채 작게 속삭였다. 어머니, 제발 그만해요. 다들 알게 되면 저는 끝장입니다. 순간 주변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공기를 흔들었다. 서기문은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다. 역시 소문이 맞았군. 한대위, 아니 한 소장님.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시는군요. 순간 숨조차 멎을 듯한 정적이 흐르었다. 서하진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맞다. 나는 서하진 소장이다. 그리고 윤민호 일병은 내 아들이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중요한 건 내 모자 관계가 아니다. 이 부대에서 벌어지는 가혹행위와 은편다. 병사들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두려움에 떨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나는 이 모든 걸 상부에 보고한다. 증거도 확보했다. 박재현 중령이 급히 나타나 소리쳤다. 감히 부대의 명예를 이렇게 짓밟을 수 있나. 그러나 서하진은 냉정하게 맞섰다. 중령님, 영예를 더럽힌 건 제가 아니라 이 부대의 구조적 부패입니다. 그녀는 손에 들린 휴대전화를 높이 들었다. 화면에는 장아림이 민호를 폭행하는 영상이 또렷이 담겨 있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하다. 순간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저도 봤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침묵 속에 묶여있던 병사들의 목소리가 하나둘 터져 나왔다. 억눌린 두려움이 무너지고 용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서하진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움이 치밀어 올랐다. 이제 시작이다. 그날 밤 그녀는 수첩에 다시 적었다. 작전명, 구원, 최종 단계, 목표, 증거 제출 및 가해자 처벌, 병영 문화 개혁. 사단장실 앞 복도는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서하진은 단정히 정복을 입고 있었다. 다시 어깨 위에는 소장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위장은 필요 없었다. 옆에는 유다운 중사가 증거 파일이 든 서류철을 꽉 쥐고 서 있었다. 복도 끝에는 박재원 중령과 서기문 상사가 잿빛 얼굴로 서 있었다. 그들의 시선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들어가시죠. 서하진은 낮게 말하며 문을 열었다. 사단장 노상혁 소장은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넘기다 고개를 들었다. 한 소장, 여기 웬일이십니까?
서화진은 격리 후 단호하게 말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주간 백운 기지에 위장 잠입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노상혁의 눈이 커졌다. 위장 잠입이라고?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한 일인가? 제 개인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제 아들 윤민호 일병이 이 부대에서 가혹 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첩보였습니다. 처음엔 개인적 이유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부대 전체의 구조적 문제임을 확인했습니다. 박재원 중령이 급히 앞으로 나섰다. 사단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한 소장은 아들을 위해 편향된 시각으로 지시만 노상혁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그리고 서화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하시죠. 서화진은 유다온에게서 서류철을 받아 펼쳤다. 이 부대에서는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가혹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병사들의 증언 녹음, 조작된 의무 기록, 불공정한 휴가 처리, 그리고 폭행 장면 영상까지 확보했습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책상 위에 놓였다. 사진, 녹취록, USB, 영상 캡처. 특히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위들이 간부들에 의해 방관되고 은폐되었다는 점입니다. 박재원 중령과 서기문 상사가 직접 개입한 정황도 있습니다. 노상혁은 눈을 가늘게 뜨며 두 간부를 바라봤다. 할 말 있습니까? 서기문은 얼굴이 새파래진 채 고개를 떨궜고 박재원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더듬었다. 이건 단순한 군기 지도였습니다. 과장된 니상. 노상혁의 목소리가 사단장실을 울렸다. 내가 판단하겠다. 잠시 침묵이를 넣었다. 사단장은 서류와 증거들을 다시 살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 소장, 당신의 행동은 분명 규정 위반이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었다. 이 증거들은 무시할 수 없다. 작전명, 구원을 승인한다. 헌병대를 투입해 철저히 조사하겠다. 박재원과 서기문은 그 자리에서 직무 배제 명령을 받았다. 두 사람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경위병들이 곧장 그들을 호위해 나갔다. 사단장은 서화진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용기와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서화진은 경례하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사단장실을 나온 뒤 그녀는 곧장 의무실로 향했다. 민호는 치료 침대에 앉아 있었다. 입술은 아직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단단해져 있었다. 어머니, 정복을 입으셨군요. 서화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제 숨길 필요가 없어졌다. 다 끝났어, 민호야. 그러나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됐는데.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라 이 부대의 잘못된 시스템 때문이야. 너는 단지 그걸 드러나게 만든 계기일 뿐이다. 민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장군의 아들이라고 다들 이상하게 볼 거예요. 결국 더 외톨이가 되지 않을까요? 서화진은 그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했다. 그렇다면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네 아버지처럼 강하고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 며칠 후 헌병대가 부대에 들어와 전면 수사가 시작됐다. 김아린 병장은 구속되었고 서기문 상사도 연행되었다. 부대 안은 뒤숭숭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공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병사들은 조금씩 입을 열었다. 사실 저도 돈을 빼앗겼습니다. 저도 얼차려 때문에 밤새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그들의 증언이 쏟아질수록 그동안 덮여있던 어둠이 걷히고 있었다. 빈 상담실에 홀로 앉은 서화진은 수첩을 펼쳤다. 작전명 구원, 진행 중. 성공률 70%. 남은 목표. 피해 병사 지원 및 제도 개혁. 창밖에서 훈련병들의 구령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예전과 달랐다. 두려움 대신 힘이 실려 있었다. 태우야, 나 잘하고 있는 거겠지? 네 아들도 점점 네 모습을 닮아가고 있어. 다음 날 사단장실에서 회의가 열렸다. 노상혁은 보고했다.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진행 중이고 새로운 병역 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누구든 익명으로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합니다. 다른 부대에도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그때 노상혁은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그리고 곧 모범 병사 표창식이 있습니다. 윤민호 일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하진의 눈이 빛났다. 정말입니까? 네. 그 사건 이후로 민호 일병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임들을 돕고 훈련에서도 모범을 보여 다른 병사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서하진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며칠 뒤 표창식이 열렸다. 강당에는 병사들이 가득 모였고 단상 위에는 5명의 병사들이 서 있었다. 그 가운데 윤민호가 당당히 서 있었다. 유다온 대위가 앞으로 나와 말했다. 이 병사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와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윤민호 일병은 부당한 대우에 굴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호는 표창장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더 이상 움츠러든 소년이 아니었다. 행사가 끝난 뒤 그는 서하진을 찾아와 표창장을 내밀었다. 어머니, 보셨어요? 제가 표창장을 받았어요. 서하진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봤어, 민호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민호의 표정이 잠시 진지해졌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때 용기를 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직도 침묵했을 겁니다. 서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네가 스스로 용기를 낸 거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그 순간 민호의 동기들이 다가와 말했다. 민호야, 같이 가자. 민호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서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봐라. 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민호는 짧게 격려하며 속삭였다. 사랑해요, 어머니. 겨울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 있었다. 백운기지 강당 한편에 임시 군법회의장이 꾸려졌다. 헌병들이 무겁게 들어서며 차가운 구호를 외쳤다. 피고 장아린 병장, 피고 서기문 상사. 수갑에 묶인 두 사람의 손목이 철컥 소리를 냈다.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다. 누군가는 경멸이, 누군가는 두려움이 깃든 눈빛이었다. 윤민호도 뒤편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표창장이 남아 있었지만 오늘의 공기는 달랐다. 정의가 드러나는 날. 군판사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피고 서기문 상사는 후임 병사들에게 방북적인 가혹행위를 묵인, 조장하였고 진료 기록을 조작하여 은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 장하림 병장은 다수 후임을 대상으로 금품 갈취, 폭행, 지속적 따돌림을 일삼아 병영 질서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서기문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군대란 원래 그런 겁니다. 조금 거칠게 다룬 게 왜 문제입니까? 후임을 다루려면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강하게 제지했다. 장하림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반항심이 스쳐갔다. 증인석에 병사들이 차례로 올라섰다. 저도 당했습니다. 장 병장이 제 월급 일부를 빼앗아 갔습니다. 저는 밤새 화장실을 닦아야 했습니다. 거절하면 구타를 당했습니다. 서 상사는 그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장 병장에게 잘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들이 하나둘 이어질수록 회의장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마지막 증인으로 유다운 대위가 섰다. 행정반에서 기록을 담당했습니다. 이대호 병사의 갈비뼈 골절 사건은 구타로 발생했음에도 훈련 중 낙상으로 조작되었습니다. 서명은 서기문 상사와 박재헌 중령의 이름이었습니다. 서하진은 방청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손을 꽉 쥐었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군판사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 서기문 상사, 가혹행위 방조 및 은폐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피고 장하림 병장, 폭행 및 금품 갈취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회의장은 술렁였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안도의 빛이 교차했다. 오랫동안 눌려온 그림자가 걷히는 순간이었다. 서하진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태호야, 네가 살아있었다면 오늘 이 장면을 자랑스러워했을까. 며칠 후 부대 전역에 새로운 지침이 공표되었다. 병사 인권 보호 프로그램, 정기적 심리 상담과 익명 신고 창구 설치, 간부 책임 강화, 폭행이나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해당 간부도 직무 배제, 투명한 휴가 제도, 모든 신청은 기록 공개, 부당 반려 불가. 강당에서 열린 개혁 선포식에서 노상혁 사단장은 단호히 말했다. 이제 이 부대에는 더 이상 침묵과 은폐가 없다. 모두가 존중받고 서로를 지키는 군대를 만들겠다. 병사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억지 박수가 아닌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난 환호였다. 저녁 무렵 민호는 어머니와 함께 부대 뒤편 언덕길을 걸었다. 눈발이 흩날리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공기는 맑았다. 엄마, 이제 괜찮을까요? 그래, 민호야. 이제 너와 네 동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엄마,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견디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싸우라고 하셨을까요? 서하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흐린 구름 사이로 희미한 별빛이 보였다. 너희 아버지는 절대 침묵하지 않았을 거다. 하지만 견디는 힘도 가르쳐 주셨겠지. 중요한 건 언제 싸워야 하고 언제 버텨야 하는지 아는 거야.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서하진은 잡전사령부로 복귀 명령을 받았다. 부대를 떠나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병영을 둘러보았다. 운동장에서는 병사들이 구령을 맞추며 훈련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밝았다. 간부들은 공정한 시선으로 병사들을 대했고 두려움의 기운은 사라지고 있었다. 유다운 대위가 다가와 격려했다.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야. 네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야.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두 사람은 짧은 악수를 나눴다. 차에 오르기 전 서아지는 민호와 마지막으로 마주했다. 민호야, 나는 이제 사령부로 돌아간다. 하지만 네가 자랑스럽다.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민호는 격려하며 웃었다. 저도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저도 군인으로서 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서아지는 아들을 꼭 안았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부대를 바라보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수첩을 열었다. 작전명, 구원, 성공적 완수. 사령부 회의실은 조용했지만 공기는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벽 한쪽에는 병영 문화 개선 성과 보고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장성들과 참모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오상혁 사단장이 앞에 서서 서류를 정리했다. 작전명 구원.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한순간에 집중됐다. 서아지는 회의 테이블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앞에는 증거 자료와 사진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오상혁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우선 가해자들에 대한 군법 회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서기문 상사와 장아린 병장은 법정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박재원 중령은 직무태만 및 관리 책임 소홀로 보직 해임 후 후방부대로 전출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거렸다. 중견 장교 몇 명은 고개를 저으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군 내부에서 간부들이 이 정도로 명확히 책임을 진 사례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둘째, 피해 병사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 심리상담사와 군의관이 파견되어 심리 치료가 진행 중입니다. 세 번째, 병영 내 신고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누구든 익명으로 앱과 핫라인을 통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부대에 시범 도입 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악수소리가 조심스럽게 터져나왔다. 서하진에게 발언 기회가 돌아왔다. 이번 사건은 한 부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에 만연해 있던 잘못된 문화가 한 곳에서 터져나온 것입니다. 병사들이 인간으로 존중받는 군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본질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한마디마다 무게가 실려 있었다. 회의실에 앉은 이들의 눈빛이 점점 바뀌어갔다. 작전명 구원은 단순히 한 병사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한 부대를 바로잡았고 나아가 우리 군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다. 며칠 후 사단은 특별 행사를 준비했다. 부대 문화 개선 성과 발표 및 모범 병사 표창식. 행사장 단상 위에 5명의 병사들이 섰고 그 가운데 윤민호가 당당히 자리했다. 유다온 대위가 무대에 올라 발표했다. 이 병사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와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윤민호 일병은 부당한 대우에 굴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으며 이후 동료들을 돕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민호는 표창장을 받으며 또렷하게 격려했다. 병사들의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뒤쪽 객석에 앉은 서하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이제 더 이상 온출인 소년이 아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섰다. 행사 후 모자는 조용히 마주 앉았다. 어머니,
이제는 군 생활이 두렵지 않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이젠 제가 후임들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서아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래, 민호야. 네가 바로 변화의 증거다. 그리고 네가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을 지킬 거다.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도 지금의 저를 보신다면 기뻐하셨을까요? 분명 그렇지. 아버지는 늘 정의를 위해 싸웠으니까. 그 순간 두 사람은 눈빛만으로도 모든 말을 대신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서하진은 사령부로 돌아와 홀로 집무실에 앉았다. 창밖에는 어둠 속에 희미한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다. 작전명 구원. 파급 효과 진행 중. 가해자 처벌. 완료. 피해자 회복. 진행. 제도 개혁. 전국 확대 예정. 수첩을 덮으며 서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 싸움은 끝났지만 아직 군대 전체의 싸움은 계속된다. 며칠 뒤 국방부 차원에서 열린 대규모 회의에서 그녀는 특별히 초청을 받았다. 한 소장, 병영문화개혁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아주십시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맡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아들 세대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회의실에 모인 장성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누군가는 박수를, 누군가는 경외의 눈빛을 보냈다. 밤. 서아지는 부대에서 돌아오는 길에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이어져 있었고 멀리 달빛이 겹겹이 흩어졌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태호야, 우리 아들이 네 뜻을 이어받았다. 이제 나는 새로운 사명을 맡는다. 엄마이자 장군으로서 더 많은 아들들을 지켜내겠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던 날, 국방부 청사 앞에는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한유진 소장님, 개협위원회 활동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플래시 세례 속에서 서아지는 차분히 대답했다. 이제 전국 모든 부대에 익명신고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병사가 있다면 어디서든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자들의 펜이 바쁘게 움직였다. 어떤 이들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그녀의 말을 받아 적었다. 며칠 후 배군 기지에 다시 방문한 서아지는 달라진 풍경에 놀랐다. 운동장에는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간부와 병사가 함께 구령을 맞추며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다. 예전의 긴장된 공기와 억압은 사라지고 활기와 질서가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다. 유다온 대위가 다가와 격려했다. 소장님, 보시는 것처럼 부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사들이 서로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아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중심을 잡아준 덕분이다. 이제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 의무실 한편에서 민호를 만났다. 그는 후임들의 상담을 도우며 웃고 있었다. 예전과 달리 어깨는 당당했고 말투에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엄마! 민호가 반갑게 달려왔다. 너 많이 달라졌구나. 네, 이제는 후임들이 저를 의지합니다.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같이 웃습니다. 민호의 눈빛은 아버지를 닮아 있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강인함도 품고 있었다. 엄마, 저는 이제 단순히 아버지를 닮고 싶다는 마음을 넘어서
제 길을 가고 싶습니다. 정의로운 군인, 후임들에게 믿음을 주는 선임이 되고 싶습니다. 서하진은 가슴이 벅차올라 그를 꼭 안았다. 그래, 민호야. 네가 바로 내가 꿈꾸던 변화다. 그날 밤 기진의 작은 강당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작전명 구원 기념식. 노상혁 사단장은 단상에 올라 말했다. 이 작전은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한 어머니이자 장군이 그리고 수많은 병사들의 용기가 함께 만든 변화였습니다. 이제 이곳은 우리 모두의 희망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병사들의 박수가 강당을 가득 메웠다. 민호와 동료들이 함께 서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났다. 행사 후 서하진은 홀로 기지 언덕에 올랐다. 밤하늘은 맑았고 별빛이 수놓은 듯 반짝였다. 그녀는 수첩을 꺼내 마지막 기록을 적었다. 작전명 구원, 최종 보고, 목표. 윤민호 구출, 달성. 목표, 부대 구조 개혁, 달성. 목표, 전국적 제도 확산, 진행 중. 결과, 성공적으로 완수. 수첩을 덮으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태호야, 드디어 끝났어.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며칠 후 국방부 본청 대강당에서 전국 병영문화 개선 보고회가 열렸다. 각지의 부대 지휘관들이 모여 서하진의 발표를 들었다. 병사들은 단순한 전력이 아니라 우리의 아들, 딸입니다. 그들이 존중받을 때 군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막내는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보고회를 마친 뒤 서하진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보고회 잘 끝났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여기서 후임들 잘 이끌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엄마처럼 모두를 지킬 수 있는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미 시작했어, 민호야. 네가 바로 증거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웃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 집무실에서 홀로 앉은 서하진은 오래된 사진 액자를 꺼냈다. 남편 곽준서의 미소가 여전히 힘차게 서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 아들이 당신처럼 강해졌어.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강해졌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녀는 결연히 다짐했다. 나는 이제 한 아들을 넘어 수많은 아들들을 지켜낼 것이다. 타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고요했다. 작전명 구원은 끝났지만 그것이 남긴 울림은 계속해서 군과 사회를 바꾸어 나갈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작전명 구원. 성공적으로 완수.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